네, 2월 16일 화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네.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HLB가 돌을 던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더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라고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거든요. 현재 코스피는 또다시 3,150선에 누워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IT 종목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제법 강하게 이제 코스피 지수도 1%가 넘게 이제 상승을 좀 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HLB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는데요. 장 초반에 HLB가 이제 보도 자료가 이제 좀 배포가 좀 되면서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증선위에 고발을 좀 당했다. 고발을 당한 이유는 2019년에 미국 FDA 임상 3상 결과를 놓고 허위 공시를 했다라는 어떤 혐의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혐의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런 이제 얘기들이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HLB가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쳤고 관계사인 뭐 HLB 제약이라든지 HLB 생명과학도 동반해서 하한가까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거든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면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휘청거렸고요. 코스피 지수도 약간 이런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단기 반등 이후에 기관들의 어떤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HLB 사태와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결국 신뢰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뭐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들도 아닌데 그 신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의문부호가 달렸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현저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HLB에서는 반박 자료를 이제 오늘 내놓으면서 언론사의 어떤 섣부른 보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오후 2시에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해명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오늘 HLB의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평소보다 거래량이 수십 배가 늘어나면서 수급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한가까지 이제 곤두박질 치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국의 이제 트레이더 분들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핫다를 하러 HLB를 이제 많이 좀 매수를 좀 하시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이쪽으로 다 쏠리면서 시장에 이제 수급 왜곡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주면서 원화 강세 현상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시장의 여건들은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HLB와 관련된 노이즈는 말 그대로 그냥 개별 악재 하루 이틀 정도면 조금 소진될 수 있는 악재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니까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업종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미래 또 성장수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들 쪽으로 집중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게 깨지면서 현재 조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원달러 환율이 뭐 3개월 내에 최저치 기록하면서 네.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시장의 상황은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또 영민 DJ님께서 여태까지 짚어주셨던 종목들을 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KC텍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어제 네. 제시해 네, 주셨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KC텍이 오늘 오전에 잘 가려고 하다가 사실 지수가 좀 밀리면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좀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희가 IPS라든지 오늘 또 EUV 쪽에 FST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체 단절이 좀 돼 있었어요. 근데 17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면회가 허용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이제 주요 경영진들이 아무래도 또 재벌 또 총수고 그룹의 총수기 때문에 면회를 하러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투자라든지 또 M&A와 관련된 어떤 경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교통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난다면 제가 설 연휴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발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단기적으로 봐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KC텍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 종목의 단점이자 장점인 게 유통 물량이 좀 작다는 거. 대주주 지분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투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제외하고 나면 유통 물량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상증자와 같은 어떤 호재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결국은 또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회사고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함과 동시에 특히나 미세공정 투자와 관련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금 업황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고 소재 쪽에서도 나름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슬러리 소재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저께 28,15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딱 어제 소개해드린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텍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33,000원까지 바라보고 가지고 가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뷰해볼 종목은요. 1월 22일에 언급해주셨던 네. GST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좀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콜드체인 수혜주로도 조금 최근에 주목을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더 가져가면 될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GST라는 종목을 1월 말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1월 달에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 홀로 그냥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칠러나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이제 거의 비슷한 이제 장비들을 생산해내는 GST는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었기 때문에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후속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중간에 한번 이제 2만 원을 강하게 한번 뚫었다가 18,000원 초반까지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 과정과 함께 한번 눌렀었거든요. 19,000원대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이제 밀려 내려왔다가 22,000원 목표가 직전까지 어저께 21,9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14%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뷰해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현재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GST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장비 종목들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실적적인 기대감을 좀 더 강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자회사의 어떤 이슈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백신 공급이 좀 시작이 될 텐데 아스트라제네카 이슈도 있고 오늘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하고 또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좀 있었거든요. 백신 공급이 이제 시작되면 또 콜드체인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자회사의 모멘텀까지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2,000원짜리가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제법 좀 강하게 좀 저항을 작용하고 있어요. 제가 목표가를 딱 설정해드렸던 22,000원 직전까지 올라가고 나서 오늘 살짝 이제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22,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훨씬 더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유니셈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00원, 만원짜리에서 계속 못 올라가다가 만원짜리를 상당히 좀 강하게 뚫어버리니까 그 이후에 지금 14,500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단기간에 거의 50% 이상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GST 역시도 비슷한 자리에서 매물 저항 22,000원대 이제 매물 저항만 시원하게 한번 뚫어내준다면 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오면은요 한 14%에서 15% 정도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또 한 24,500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시해 주신 이후에 14%대 수익률 챙겨가고 계신데요. 네.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시면서 25,000원까지 바라보신다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저희가 또 솔브레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반도체 전문가답게 네. 반도체 종목 위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 종목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솔브레인은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었던 소재 종목이에요. 역시나 제가 이 종목도 작년 딱 연말에 폐장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올해 반도체 장비 소재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소외됐던 종목이 솔브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으나 어쨌든 어저께 이제 31만 원 목표가를 뚫으면서 한 17%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브레인 여전히 다른 소재 종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SK 머트리얼즈라든지 동종의 이제 소재 기업들이 움직인 걸 보면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거의 3개월 이상 상승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솔브레인은 이제 겨우 추세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고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이 조금 나오면서 추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목표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2월 말에 이제 매수했을 때가 어찌 보면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도 저는 충분히 이제 솔브레인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목표가 달성했지만 홀딩 의견 드리면서 34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은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네. 34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네. 하고요. 오늘도 문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0695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SFA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가 6,000원이고 비중이 17%세요.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굉장히 수익 구간이신데
주셨는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게 오늘 오전에 10,000원이 넘어갔을 때 수익을 좀 챙기셨으면 어땠을까? 혹시 오전에 뭐 수익 매도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1,3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받아내고 있어요. 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SFA라는 종목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SFA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을 넘어갔는데 어저께 이제 SFA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SFA 반도체 시가총액 역시도 거의 1조 5천억 근처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단기간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워낙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10,000원 정도 근처가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진행해드렸었잖아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았지만 유독 차량용 반도체, 뭐 SFA 반도체라든지 해성 DS라든지 IA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미국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관련된 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런 소식도 좀 있었지만 일본에 지진이 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 중에 세계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회사가 일본의 르네사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이제 지진 때문에 가동이 이제 중단이 됐어요. 정전이 돼버려가지고 공장 가동이 이제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요걸 제가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해성 DS라든지 SFA 반도체, IA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급등한 종목들이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또 칩을 설계하는 기업들이 또 움직였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SFA 반도체는 단기 목표가는 99,8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오늘 오전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셨다면 9,800원에서 10,000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기는 걸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가격이 워낙 좀 낮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8,900원 정도는 익절 가격을 잘 설정해 두시고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SFA 반도체 굉장히 네. 흐름 좋은데요. 목표가를 9,800원에서 10,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문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니선님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 DJ님의 추천으로 심택을 매수하셨다고 하세요. 네. 매수가가 23,400원에 구매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 중인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웬만하면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GST라든지 소재 종목 솔브레인도 보유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심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를 신규 매수하는 것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일본에 뭐 지진이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여진이 계속 좀 진도만 한 3 정도의 여진이 계속 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진 때문에 일본의 이제 IT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반사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일본에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좀 뺏긴 품목 중에 사실 PCB 기판 그리고 이제 MLCC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혜주가 예상을 해보면 삼성전기라든지 아모텍 그리고 기판을 만드는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반사 수혜가 이제 예상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올해 이제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팔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22,000원대 이제 매수하셨다가 한동안 이제 눌렀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수익 매도 욕구가 되게 좀 강할 때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 박자 조금 더 참고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시면은 시세가 조금 더 강하게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텍도 한 28,000원에서 30,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PCB 기판 쪽에 반사 수혜 기대감이 심어져 있는 거잖아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영민 DJ님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영민 DJ님께서 들고 오신 원샷 원킬 종목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첫 번째 종목은 IT 종목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는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복수전을 좀 하려고 네. 사실 한번 손절을 좀 당했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250원에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똑같이 13,000원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다가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에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오면서 주가 12,000원 제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었는데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하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에 AS를 좀 해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점이 좀 잡혔으니까 계속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어저께까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고 특히 오늘 이제 가격이 조금 제법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면서 13,000원대 위로 지금 매물 저항을 좀 뚫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아시아를 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성 DS라든지 SFA 반도체 이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가 워낙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텔레칩스라든지 어찌 보면은 좀 주변부에 있는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아주 소형주들이 테마에 이제 엮이면서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지금 동반해서 강세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어떤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수혜주를 찾는다면 결국은 저는 코아시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작년에 사실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삼성전자에서 인증을 좀 받았고요. 2021년 올해 다수의 이제 턴키 프로젝트,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하기에는 돈이 잘 안 되는 직접 생산하기는 뭔가 좀 애매한데 외주를 좀 줘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맡기고 싶은 분야. 그게 바로 이제 MCU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DDI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활용되는 많은 이제 반도체 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코아시아라는 회사고요. 삼성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제가 아까 이재용 부회장 뭐 동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7일 이후가 되면 이제 경영진에 이제 면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아마도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시가총액 탑 10에 드는 기업들 중에 4개의 기업과 턴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바로 코아시아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MCU 칩이라든지 이런 칩들을 설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실적이 좀 다소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올해부터 정말 폭발적인 어떤 수주와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직전에 14,900원, 1월 달에 14,900원까지 한번 단기 급등을 했었다가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재차 이제 상승 시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13,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11,5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목표가를 15,000원, 손절가를 11,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너무 또 IT 종목들만 얘기하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단기 공략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준비해왔는데요. 13,300원에 대림재지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쿠팡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 택배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잖아요. 직접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뭐 동방이라든지 KCT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쿠팡 이슈와 상관없이 골판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차량용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지금 논리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 이 대림재지라는 종목은 골판지라든지 포장지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사실 관련된 섹터에서 대장주는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이제 뭐 쿠팡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22% 급등했고, 그리고 영풍재지라는 종목. 이 종목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급등을 한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이제 대림재지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재지는 작년에 매출액이 거의 1,300억 가까이 1,287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66억이 나왔어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밖에 안 되니까 PER이 한 8배밖에는 안 되거든요. 물론 성장성에 대해서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이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을 잘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의문부호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19잖아요.
코로나19가 생긴 지 벌써 작년이 2020년이었고 올해는 2021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어떤 생활 방식, 소비의 패턴들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쿠팡을 통해서 로켓 배송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이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가는 게 정말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택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면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게 일시적으로 잠깐 좋았던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좀 실적이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골판지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차량용 반도체도 지금 계속 분기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고부가 가치 반도체 칩이 아니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TSMC라든지 쉽게 설비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올드 패션 말 그대로 좀 지나간 트렌드이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수요가 좀 꺾여버리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골판지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이제 골판지 회사들이 사실상 지금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산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아까 대형 포장이라든지 뭐 영풍재지, 대림재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제 과점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진입이라든지 혹은 설비 투자에 따른 리스크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주가가 한번 밀렸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매수 가격은 13,30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4,700원. 딱 10% 정도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3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쿠팡 이슈뿐만 아니라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재질 관련주들을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대림재질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도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실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뭐 HLB가 이제 좀 복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진단 좀 해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결국 이번 주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셔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